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밌었던 장면.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러 왔잖아요. 예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비교가 됐어요. 두 분이 저는 비교됐다고. 한 분 이원욱. 이원욱은 벌떡 일어나더니 악수를 하시더라고. 네. 그리고 앞에 있는 분들한테 막 일어나라고 손짓까지 했어요. 이렇게. 네. 이게 모르겠어요. 뭐 본인은 좋아요. 본인 하는 거 뭐라 안 하겠어요. 그건 뭐 본인 마음이니까. 네. 근데 앞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한테 일어나라고 왜 앉아 있는 네. 사람한테. 네. 근데 이제 문정부 의원님 쪽으로 오시잖아요. 이제 오고 접근하니까 네. 일부러 안 보려고 의자를 좀 있으면 나올 텐데 여기 장면입니다. 눈에서 요 의자 요 돌리는 요 장면. 왜냐면 이게 올 게 뻔하잖아요. 지금 옆으로 와서 인사할 게 뻔하니까 인사는 네. 안 하려고 일부러 피하신 거잖아요. 제발 우리 쪽으로 안 오기를 간절히 기대했죠. 기도했죠. 그게 오면 대통령인데 손을 안 안 할 수 잡을 없고. 수도 없고 잡으면 좋은 표정 안 나갈 그렇죠. 건데 참 고민했습니다. 근데 뒤에서 두런두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 이렇게 보다가 사실 오는 줄은 거기까지 온 줄은 몰랐어요. 그랬어요? 근데 두런두런 소리가 나서 안 되겠구나. 차라리 등을 돌리는 게 좀 낫겠구나. 했는데 그거 하고 동네에서 야단 많이 맞았습니다. 왜요? 왜 야단을? 그래도 대통령 아무리 싫어도 그러지. 대통령이 오는데 그렇게 뒤돌아서면 되냐? 손이라도 좀 잡아주지.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음에 없는 행동하면 이제 얼굴에 저 얼굴에 나오잖아요.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요. 그대로 나타나. 제가 얼굴 표정을 못 숨기는 그런 사람이라서. 네. 그러니까 차라리 등을 돌리는 게 네. 나아요. 네. 괜히 또 그런 얼굴 보이는 게 더 안 좋아. 제가 볼 때. 네. 근데 이제 보는 국민들이나 아니면 지지자들 네. 입장에서는 네. 통쾌하다. 이런 느낌이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대통령을 외면하는 것이 통쾌할 그렇죠. 정도의 상황이 된 것 그러니까요. 자체가 네. 너무 마음 아픈 일인 저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 국회를 인정하지 않고 국회를 존중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네. 그럼 국회는 그럼 과연 대통령 그래도 존중해야 될까요? 물론 뭐 대통령이니까 예의를 갖춰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통령이 지금 국회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입법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부권 행사하고 네, 시행령으로 네, 바꾸고 네, 이런 행동을 네. 하고 있는데 그리고 뭐 지난번 바이든 날리면 할 때도 한국 국회의원이 얘기했다고 이 XX를. 네. 근데 김진표 의장은 한마디 말도 못 하잖아요. 저 너무 속상한 게요. 네. 우리 이번에 노조법이랑 일명 뭐 네, 노란봉투법하고 맞습니다. 방송 3법 해서 네. 통과시켰잖아요. 그렇죠. 이 거부권 행사하면 이 대통령께서 와서 야당 의원들하고 악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요. 그런 많은 의원들이 정리를 법을 통과시켜서 보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거부하지 말아야 되는 그게 존중하는 악수하는 게 당연합니다.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서 보냈을 때 그것을 수용하는 것 다시 제의 보내면 그럼요. 이거는 그 무시하는 거예요. 말로만 소통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사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방송 3법 같은 경우는 예전에 본인들이 야당일 때 국민의힘이 추진했던 거예요. 그렇죠. 찬성하고. 네. 그리고 노란봉도 지금부터 뭐라고 계속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니 문재인 정부 때 안 했던 걸 왜 지금 하냐 이래요. 그럼 그때 안 했으면 지금 하면 되잖아요. 당연하죠. 네.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맞지 이런 않습니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회를 저렇게 무시하는데 국회의장님께서 단 한마디 그러니까 쭉쭉 거부권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국회의 수장으로서 저는 저 행정부에게 대통령에게 엄하게 얘기하죠. 질타하셔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질타라는 표현이 좀 뭐하면 의사를 표현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저희 대략 의장님까지 합친 그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적어도 국민의 대변인으로서 좀 프라이드가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너무 속상해요. 맞아요. 저도 예. 속상해요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리 뭐 물론 중립적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네. 국회를 무시하는 거지. 이건 민주당의 무시가 아니라 국회 국민을 입법권. 무시하는 그럼요. 거죠. 그런, 예. 그런 부분에서 의장이 좀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좀 답답합니다. 의장님이 참 왜 그러실까요? 어쨌든 그렇고요. 우리도 그것이 알고 싶다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네, 왜 이번에 그러는지. 공화당의 하원 의장 네, 네. 탄핵되는 거 네, 보면서 맞습니다. 진짜 의장님 이 얘기 들으시면 저 문정부 혼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대다수 의원님들이 그 의석 좌석에서 예. 정말 그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죠. 왜 도대체 우리 민주당의 민주당 출신 의장님들은 의장님만 되면 저러시냐? 그러니까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박병석 의장님. 네.
왜 그러시는 거예요, 대체? 왜 그러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정말 어쨌든 정말 두런두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 얘기 그냥 리얼로 다 들으시면 그 자리에 못 앉아 계실 못 앉아 거예요. 계시죠. 예. 네. 그리고 사실은 지난번에 또 그 회의를 끝내고 다시 열어달라 했잖아요. 너무 속상했어요. 네, 방통위원장하고 검사 2명 네. 탄핵안 관련해서 네. 근데 안 열어주시잖아요. 저쪽에서 네. 필리버스터를 그 포기하면서까지도 감싸고 싶었던 게 이동관 방통위원장하고 그렇죠. 두 명의 방통위원장. 검사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날 안 됐다 하면 그 네. 다음 날이라도 열어 해야죠. 주셔야죠. 당연히 열어 해야죠. 주셔야죠. 그게 정상이죠. 예, 그게 정상이죠. 그리고 의원들이 요구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저는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예, 이게 계속 불신이 쌓여가는 거예요. 네. 그래도 이제 의원님은 부드럽게 얘기하시는데 네. 지지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아, 그래요? 막 해요. 저는 이제 동네 그 국회에서 뵈야 되니까 뵈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아유, 어쨌든 두 가지 인상적인 장면 네. 저희가 함께 봤고 그래서 문정보고지 누구신가 잘 모르신 분들은 이 네. 장면을 딱 떠오르시면 네. 이름하고 이제 매치가 될 거예요. 아, 네, 이제 네. 얼굴을 알아도 이름은 모를 네, 수 있거든요. 그럼요. 화면에. 네. 근데 아무튼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문 의원님이 최근에 출판 기념회 하셨죠. 10월 그랬습니다. 28일 날. 네, 카오스와 앵두라는 네. 책을 요 예. 책인데요. 제가 보여드리면 요 저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뽀샵 엄청 한 거예요. 문 의원님 뽀샵을 요 책입니다. 예. 지금 거의 초판이 다 판매가 됐다면서요. 거의 네. 거의 다 팔렸습니다. 두 번째 2판을 인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오스와 앵두. 네, 근데 카오스와 제목이 특이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자기 이름을 넣거나 네. 정치적인 구호 같은 걸 넣는데 네. 이 카오스와 앵두가 무슨 뜻이에요? 카오스와 앵두는 고양이 이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사실은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네. 저는 무척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고 한 6개월쯤 지나서 저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하느님께서 가져가셨죠. 네, 저희 남편이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예, 저 어쩌지를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가까운 곳에 모셨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틀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그 산소를 가면 거기에 길고양이가 있었어요. 그래요? 그 고양이가 이제 색깔이 요즘 고양이들 사이 고양이들을 이렇게 구분할 때 색깔이 막 혼돈해서 있는 그 종을 카오스라고 불러요. 카오스라고,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그 아이를 이름을 카오스로 카오스라고 짓고. 부른 건데 네. 가면 그 아이가 꼭 와요. 그러니까 네, 이제 가는 길에 그 밥도 챙겨가고 네, 뭐도 그렇죠. 챙겨가고 네, 이러면서 이제 남편 만나러 가는데 이제 나중에는 카오스가 보고 싶어서 가는 그런 상향이 된 거예요. 저는 이제 반려동물을 굉장히 좋아는 하지만 네. 예, 키우는 거에 자신이 없거든요. 예, 끝까지 책임져줘야 네, 되는 네, 그런 맞습니다. 책임감들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를 입양해 올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 네.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네. 그 아이 영역이 거기니 영역을 옮기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신보자관이 이제 요만한 송도에서 버려진 그 새끼 고양이를 네. 임시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랬어요? 예, 네. 그래서 그 새끼 고양이를 저희 집에 이제 입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 아이 이름이 앵두예요. 그래서 앵두고. 이제 떠나간 사람을 만나러 가서 거기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그 인연으로 인해서 새로운 앵두라는 가족을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얘기들을 조금 썼어요. 아유 심파 찍었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오스를 만날 때마다 네. 남편이 나를 위로하려고 보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실까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예, 가서 그런 생각이 갈 때마다 오니까 애가. 갈 때마다 와요. 네. 갈 때마다 와서 이렇게 그 저희가 밥 주면 다 먹고 우리가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 가면 가고 가고. 예 이랬어요. 근데 그 카오스가 네. 이제 가족이 생겼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카스라고 카스라고 두 마리의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카스 이렇게 카스. 예, 네. 이름을 지어줬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애들이 또 막 오더라고요. 근데 네. 어느 날부터 카오스가 안 와요. 왜요? 그 길고양이의 수명이 한 3년 정도 그래요? 된다라고요. 네. 그러니까 카오스가
영역을 옮겼든지 아니면 별이 됐든지 네,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너무 웃긴 게 카투하고 카스하고 또 새끼를 낳았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또 줘줬어요. 어. 치즈볼과 네. 마릴린. 아유, 그 마릴린 여기에 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코 밑에 점이 코 있어요? 밑에 점이 있어요. 예, 예, 그래갖고 예.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릴린이라고 줘주고 그래서 이렇게 자꾸 그 아이들도 가족이 생기고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점점 사실은 이제 물론 남편분이 떠나신 거는 너무 네. 가슴 아프지만 그러면서 새로운 가족들을 또 보내주신 거잖아요. 네, 위로하시고 네. 또 함께 시간 보낼 네. 수 있도록 하는 거 네. 너무 참 얼마나 그러니까 그 생전에 얼마나 깊은 사랑이 있었으면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들으면서 이야기를. 평소에 서로 다정한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예, 그런데 예.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나서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된 거죠. 예, 이제 제가 34년을 살았거든요. 저희 부모님하고 산 시간보다 훨씬 많이 그 많이. 사람하고 살았는데 예, 예. 사라지고 나서의 그 사람의 자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서로 깊은 연대감과 유대를 갖고 살았는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그 긴 시간 동안 지금의 문정복 의원이 존재하게 하신 분이잖아요. 옆에서 그랬죠. 그런 그랬죠. 역할을 해주신 몰랐어요. 그것도 몰랐어요. 너무 바쁘셔서 그런 거 너무 아니에요? 바빠서 그랬기도 그렇죠. 하고 이제 저는 바쁜데 그 사람이 저한테 주는 관심이 저는 간섭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럴 수 그래서 있어요. 제가 살면서 남은 여생 동안 그 사람이 저한테 했던 수많은 사건들을 생각해내면서 아 이것이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사랑이었구나 애정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발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제 운명인가 봅니다. 네. 너무 가슴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따뜻한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